전류는 전하의 흐름을 전류라고, 이게 흐를 유자죠. 흐를 유자. 전하의 흐름. 단위로 암페어라고 하는 단위를 쓰는데, 원래 이게 그 전기가 흐르게 되면 이 도선의 단면을 전자가 막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근데 원래 요게 사실은 1초 동안 몇 쿨롱의 전하가 지나가느냐 이렇게 재는 거긴 해. 사실 알고 보면 여기에 간단하게 나왔지만, 그러니까 이 전류라는 거는 이제 좀 양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전류를 원래 잴 때는 1초에 얼마만큼의 전하가 흘러가느냐 이렇게 재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거 가르쳐 줬는데 좀 쉽게 해주려고 뭐 이런 내용이 지금 없는 건데, 아무튼 1초에 얘가 많이 지나가면 전류가 많이 흐르는 거죠. 그러겠죠, 그쵸? 이 전자가 많이 지나가면은 전류의 세기가 센 거죠. 그래서 이 전류가 크려면, 전류가 많이 흐르려면 전자가 많이 지나가면 돼. 그런 양적 개념을 좀 알고 있어야 되고, 근데 이렇게 가다가 길이 두 갈래길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와. 이렇게 병렬 연결해가지고. 그러면은 여기로 가던 애가 일로 가는 애도 있고 일로 가는 애도 있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뭐 3A의 전류가 흘렀으면 요로 2A가 가면 여기는 1A 이렇게 나뉘어져서 가는 거예요. 이게 전자의 양적인 개념이야. 이게 흐른 양하고 관계가 있어. 그래서 길이 나눠지면 이렇게 나눠져서 가는 거야. 병렬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아무튼 전류는 이제 암페어 단위로 측정을 할 거고, 실질적인 전류 방향은 이건 이제 사람들이 원래는 정한 거예요. 플러스 극에서부터 마이너스 극으로 흐르는 거를 우리가 전류의 방향으로 할 거예요. 전류의 방향. 혹시 안 써져 있으면 쓰시고,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흘러가는 거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전자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극에서 나와서 플러스 극으로 흘러가더라. 그걸 좀 나중에 알게 돼. 이렇게 정해놓고 나서 나중에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전자의 방향은 마이너스 극에서 나와서 플러스 극으로 가는 겁니다. 전류랑 전자랑 어때? 방향이 반대야. 이거 아셔야 되고, 기본적인 상황인데 이거 아셔야 되고, 근데 이제 이 도선이 보통 구리나 금속 이런 걸로 되어 있잖아요. 금속은 특징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들이 많다라는 건데,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 무질서하게 움직여요.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러다가 건전지를 걸어주고, 여기 이제 스위치는 지금은 없네. 그러니까 스위치를 누르면 여기 마이너스 극 쪽에서 전자들이 막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러면서 한쪽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럼 전자는 이렇게 가는데 전류는 이렇게 가는 거야. 전류는 일정한 방향으로 운동하게 된다. 이런 흐름을 전하의 흐름을 전류라고 하고, 근데 이거를 물을 흘려주려면 물의 높이차가 발생해야 돼. 물의 높이차. 근데 물의 높이차랑 수압이랑 같은 의미야. 수압. 물의 높이차가 있으면 한쪽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물레방아도 돌리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 높이차를 발생시키려면 펌프가 필요하듯이 전류가 흐르려면 전압이 있어야 돼. 전압. 그러니까 물의 높이차가 여기서는 전압에 해당하는데, 전압이 생기려면 전지가 필요해. 전지. 그래서 밸브는 전지랑 비슷한 거고, 그래서 물의 높이차는 전압이야. 전압 혹시 안 써줬으면 써주세요. 전압이고, 물의 흐름은 전류의 흐름이랑 같은 거죠. 전류가 되는 거고요. 펌프는 전지 역할하는 거고, 밸브가 스위치 역할합니다. 이거 누르면은 이제 전류가 흐르고, 이거 밸브를 열어줘야지 물이 흐르죠. 밸브가 스위치 역할을 하는 거고, 얘는 목적이 물레방아 돌리는 건데 여기는 전구 키는 거거든요. 물레방아가
전구랑 물레방아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이걸 왜 뭐 이런 거 알려주냐면, 물이 흐르는 거랑 비슷하게 전류가 흐르려면 전압이 필요하다. 이런 그런 것도 알려주는 거고. 전압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압력이야, 일종의 미는 압력, 예, 전기적인 압력, 이런 게 전압이고, 전압의 단위는 볼트 단위를 쓴다. 근데 전압은 이제 이건 세기적인 의미가 있고, 이건 양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밀어주는 힘, 능력, 세기, 이런 겁니다. 자, 전류계와 전압계. 전류계는 전류를 측정하려면은 도선의 단면에 전하가 얼마나 많이 흐르느냐, 이런 걸 측정해야 돼. 전류를 측정하려면 얼마나 많이 흘러가냐, 이런 걸 측정해야 돼요. 그래서 전류계는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냐면, 이런 회로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회로가 있어. 예를 들어서 건전지는 이렇게 표시할게요. 이런 회로가 있어. 여기에 전류가 얼마나 많이 흘러가느냐를 측정하려면 이 중간에 끊어 가지고 요 지나가는 길에 전류계를 직렬로 연결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이 도선을 타고 흘러가는 양을 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해야 됩니다. 직렬로 사지 말고 직렬로 연결해야 돼. 근데 전압계는 여기서 밀어주는 힘과 여기를 통과하고 나서의 힘을 측정해야 돼요. 그래서 요 사이에 전압 차이를 측정해야 돼. 전압계는 병렬로 연결해야 됩니다. 병렬로. 전압계는 병렬로 연결해야 돼. 여기를 지나가는 힘이랑 요거 통과하고 나서 줄어든 힘, 그런 걸 측정하는 거야. 병렬 연결. 이렇게 그림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림 좀 그려주세요. 예전에 했었지만 좀 오래됐으니까, 두세 달 됐으니까 기억 안 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있어요. 이게 일부만 나타내 준 거야. 이 그림이. 이거는 원래 요 위에 이렇게 달려 있고, 요게 눈금이. 아무튼 플러스고, 요거 세 개는 마이너스 극이에요. 마이너스 단자라고요. 마이너스 단자. 전류계에 요게 플러스 극이고 요게 마이너스 극이야. 이게 길다란 게 플러스라는 거 아셔야 돼, 이거.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낼 때 길다란 게 플러스예요. 그럼 이거를 쭉 따라가면은 여기에 플러스 단자가 여기 연결돼야 돼. 플러스 단자가. 요거 쭉 따라가면은 여기 마이너스 극이잖아. 그 마이너스 단자는 여기에 연결돼야 돼. 여기. 얘도 플러스 단자, 마이너스 단자가 있는데 쭉 따라가면 여기가 플러스 단자, 여기는 마이너스 단자. 그래서 봐봐. 플러스 단자는 전지의 플러스 극 쪽에, 마이너스 단자는 전지의 마이너스 극 쪽에 연결해야 된다. 안 그러면은 이 눈금이 원래 처음에 여기 있는데 반대로 연결하면 이렇게 반대로 가요. 눈금이. 그래서 이게 이렇게 연결해야 하고, 측정 값을 모를 때 마이너스 단자 중 최대 값이 가장 큰 단자에 연결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뭐 5A인지 500mA인지 잘 몰라. 그러면은 그냥 한 3A 뭐 이럴 수도 있는데 3A라고 할게. 그냥 난 잘 모르니까 그냥 여기다 할래. 여기다 연결해. 근데 얘는 최대 50mA까지 측정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3A는 이건 3000mA거든요. 훨씬 많이 흐르는 거지. 그럼 이거는 이 눈금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하고 하잖아. 50mA에 연결하고 하잖아. 그럼 얘가 확 넘어가 버려요. 잘못하면 고장나요. 왜냐면 한계값을 이제 넘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잘 모르면은 처음에는 제일 큰 거에다 연결을 해야 돼.
지금은 이거는 지금 500mA에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500mA에서 읽으시면 요건 300mA의 전류가 흐르는 그런 회로거든요. 그러면은 원래는 지금 얘가 300mA 흐르는 애인데 5A에 연결하면 어떻게 되냐면 5A는 맨 밑에 줄인데 5A 연결하면 얘가 0.3A니까 눈금이 여기서 0.3만큼 밖에 안 움직여요. 1이니까 요 정도밖에 안 움직여요. 요 정도밖에. 그러니까 5A 연결하고 하면 너무 조금 움직이니까 읽기가 어렵죠. 그러면 이거를 다시 여기다 거는 거야. 여기다 걸면 여기서 빼서 여기다 걸면 눈금이 여기까지 이렇게 가요. 왜냐면 이제 500mA가 최대값이기 때문에 300mA까지 이렇게 표시가 돼. 이해하세요? 그래서 처음에 값을 모르면 큰 거부터 해야지 이 기계가 안 고장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조금만 움직여서 불편하면 그 다음 내리면 돼. 그 다음 내리면.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가서 읽기가 쉬워지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전류의 눈금을 읽을 때 여기 마이너스 단자가 어디 연결됐는지 보셔야 돼요. 500mA 연결됐죠? 그럼 최대값이 500mA라는 뜻이어서 여기 최대값 500mA. 그러면 여기 300을 읽으셔야 돼요. 300. 그래서 최대값이 500mA인 눈금을 읽으면 전류는 300mA다. 근데 암페어로 고치려면 0.3A가 되는 거죠. 전압계도 같은 방법으로 읽는다. 그 다음에 전기 저항. 전류는 흘러가는 거고 전압은 밀어주는 거고 저항은 흘러가는 거를 방해하는 거야. 방해를 합니다. 전자가 흘러가야 되는데 원자 핵들이 막 있으니까 지나가다 자꾸 꽝꽝 부딪히면서 잘 안 흘러가게 해요. 저항이 크면. 저항이 생기는 까닭은 전자가 이동할 때 원자와 충돌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근데 물질마다 충돌하는 정도가 큰 애가 있고 안 큰 애가 있고 이런 거야. 그래서 저항이 물질마다 다른데 만약에 같은 물질이라면 저항의 물질의 길이가 길면 여기를 통과하는데 어려우니까 저항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길이가 길면 저항이 커지는 거야. 저항은 물질의 길이에 비례한다. 근데 똑같은 길인데 이걸 굵게 만들어요. 이렇게 굵게. 그러면은 더 못 지나갈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나가는 길이 넓어졌기 때문에 더 잘 지나가. 그래서 저항은 물질의 단면적에는 반비례한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라지 R이 저항인데 저항은 이건 뭐 비례한다 그런 기호고 단면적에는 반비례하고 단면적을 뭐 A 뭐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단면적에는 반비례하고 단면적이 크면 저항이 작아지는 거죠. 길이에는 비례한다. 요거 알고 있으셔야 하고, 저항은 옴이라고 하는 단위를 씁니다. 1옴, 2옴 이런 식으로 1옴 이렇게 써요. 이렇게. 자, 이걸 다 합쳐가지고 옴이라는 사람 이름인데 옴이라는 사람이 전류에 대해서 이제 하나 식을 이제 만들어낸 건데,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는 비례를 해. 왜냐면 밀어주는 힘이 세면은 세게 밀어주니까 전류가 많이 흐르겠죠. 그 다음에 뭐에 반비례하냐? 저항에는 반비례해. 저항은 전류가 흘러가는 걸 방해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 말을 식으로 고치면 전류는, 이게 전류의 I가, 전류는 저항에는 반비례하고 R이 저항이죠. 그러니까 분모가 커지면은 전체적인 값이 작아지니까 반비례 관계인 거죠. 그 다음에 전압에는 비례한다. I는 R분의 V. 요게 옴의 법칙인데 양변에 R을 곱하면 V는 IR이라고 식을 고칠 수가 있어요. 그쵸? 이걸 꼭 외우셔야 됩니다. V는 IR.
양변을 또 R로 나누면 I로 나눠야겠구나. I로 나누면 R은 I분의 V. 이게 식이 3개인 것 같지만 그냥 하나야. 사실 하나인데 이렇게 변형을 하는 거죠. 원래 시작은 여기서부터 하는 거야. I는 전류는 R분의 V. 근데 뭐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그냥 양변에 R 곱해서 V는 IR, 이게 더 발음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주로 외우는 거죠. V는 IR, V는 IR. 그 다음에 오메 법칙을 나타내는 그래프. V는 IR이야. 잘 봐라. 저항이 일정할 때, 이게 R이 일정할 때 전압이 세지면 전류도 세지는 거야. 이제 비례관계. 전압과 전류는 비례관계다. 전류가 일정할 때, 그럼 전류가 일정할 때, 얘가 일정할 때 저항과 전압은 또 비례관계야. 얘 커지면 얘도 커지는 거니까. 전압과 저항은 비례관계다. 전류가 일정할 때는. 그 다음에 전압이 일정할 때는 잘 봐요. 얘가 일정한 값이야. 얘가 일정한 값. 그러려면 얘가 커지면은 얘가 줄어들어야지 곱했을 때 일정한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둘은 반비례 관계가 된 거지. 얘가 커지면 얘가 작아지는 거니까. 전압이 일정할 때 전류와 저항은 반비례 관계다. 뭐 요런 게 지금 전부 다 외우기 어려워요. 그래서 요 식을 이용해 가지고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자, 저항을 직렬 연결하게 되면 잘 봐라. 이런 걸 보통 저항을 이렇게 그려. 이렇게 직렬 연결하게 되면 이게 길이가 길어지게 되는 거야. 길이가 길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 많이 연결할수록 전체 저항이 증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길이가 길어지면 저항이 세지는 거니까. 그러면 전체 전류가 감소합니다. 이거는 직렬 연결 말하는 거. 직렬 연결할 때 많이 연결하면은 저항은 세지고 전류는 조금 오르고, 하나의 연결이 끊어지면 회로 전체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구 2개를 직렬로 연결해서, 전구도 저항의 일종이죠. 네, 그러면 요게 필라멘트가 깨졌어. 그러면 이 전기 안 흐르면 얘도 꺼지는 거예요. 얘도. 직렬 연결할 때는 하나 꺼지면 다 꺼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류의 세기는,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전체 전류의 세기와 같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를 전체 전류를 뭐 몇 암페어다, 뭐 2암페어다 이렇게 재. 그럼 여기도 지나가고 여기도 지나가는 거예요. 같은 시간에 똑같은 양이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가 2암페어면 여기 1암페어 이런 게 아니라 얘가 그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2A 흘러가고 여기도 2A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직렬 연결하면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전체 전류의 세기와 같다. 여기 2A면 다 2A. 근데 병렬 연결은, 이건 병렬이겠죠. 병렬 연결은 저항의 크기에 반비례하여 전체 전류가 나누어 흐른다. 이런 말이 써져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병렬 연결인 건 아시죠? 여기 3A의 전류가 왔어요. 얘가 1ohm이고 얘가 2ohm이라고 할게. 그러면 이 3A가 나누어져서 흘러가야 되는데 1A 쪽으로, 1ohm 쪽으로 많이 갈까요? 2ohm 쪽으로 많이 갈까요? 3A의 전류가 와서 1ohm이 있는 대로 많이 갈까? 2ohm 있는 대로 많이 갈까? 몇 ohm? 2ohm으로 많이 가지 않아. 왜냐하면 저항이 크니까 요로는 1A만 가고 여기로는 2A가 가. 그러니까 저항의 반비례하여서 전류가 흘러가는 거예요. 이해하실까? 저항의 크기에 반비례하여 전체 전류가 나누어져서 흐른다. 알겠어요?
저항이 큰 쪽으로 많이 안 가요. 저항이 크면은 각이 지나가기 어려우니까 조금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렬 연결에서는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같아. 전압이 같아. 이것도 설명할 수는 있는데 이거는 좀 그냥 외워주시는 게 좋긴 해.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병렬 연결을 했다. 병렬 연결을 이렇게. 만약에 이제 3V짜리다 이렇게 하자. 3V짜리인데 아까 이게 3A인데 여기가 아까 2옴이었나? 2옴, 1옴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잘 봐요. 위로 아까 뭐라고 했지? 1A 간다고 했지. 1A. 아래로 2A 가. V는 IR 기억하시죠? 여기에 전압이 얼마가 걸리냐면 이거 3V는 아니겠구나. 그냥 2V로 해야겠다. 2V로 할게. 2V. 여기에 전압이 얼마 걸리냐면 V는 IR, I 곱하기 R, 1 곱하기 여기 2V 걸립니다. 근데 여기는 전압이 얼마 걸리냐면 V는 IR, 2 곱하기 1, 여기도 2V 걸립니다. 그러니까 병렬 연결하게 되면 전압이 똑같아. 여기도 2V, 여기도 2V. 알겠어요? 2V. 2V면 여기도 2V. 만약에 여기 하나 더 연결했다 이렇게. 그래도 여기 2V. 병렬 연결하면은 전압이 다 똑같아요. 여기 연결된 거 다 전압이 다 220V 다 연결돼 있어요. 다. 자, 그런데 이제 직렬 연결하게 되면은 여기가 만약에 뭐 1옴이고 여기가 2옴이면 전체는 여기가 이렇게 되면 이제 전체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6V네 6V. 여기가 이제 6V가 걸리면 잘 봐. 여기 2A 지나가니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V는 IR이잖아. IR. 여기 2V 걸려요. 2V. 근데 여기에는 얼마의 전압이 걸리냐면 V는 IR. E는 4V 걸려요. 그러니까 요거를 합치면은 6V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직렬 연결하게 되면 전압은 전체 전압이 각 저항에 비례하여 나누어져서 걸린다. 여기가 1대2면은 전압이 1대2의 비율로 걸린다. 근데 병렬 연결에서 전압은 똑같다. 네, 전류는 반비례해서 저항에 반비례해서 흐른다. 자, 근데 병렬 연결할 때 저항을 많이 연결할수록 전체 저항이 감소합니다. 감소. 왜냐하면 얘가 병렬 연결하게 되면은 이제 길이 많아지는 거예요. 얘가 2옴이고 2옴이잖아. 근데 두 개 연결하잖아. 그럼 전체 저항은 1옴이야. 1옴. 길이 2배가 돼가지고 두꺼워져가지고 2옴짜리 두 개 연결하면 전체적으로는 1옴밖에 안 되는 거예요. 2배로 흐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전류는 증가하고 전체 전류는 저항은 감소하고, 그다음 하나의 연결이 끊어져도 전류가 계속 흐른다. 만약에 여기 전구가 여기 하나가 깨졌어. 예를 들어서. 그래도 괜찮아. 여기는 흘러가면 되니까. 그래서 이 중에 전구 하나 이거 나가도 다 켜져 있어요. 그런 게 이제 병렬 연결의 장점이죠. 자, 그래서 직렬 연결에서 쓰는 거는 퓨즈나 화재 감지 장치나 장신용 전구 등인데, 퓨즈는 이제 뭐 너무 고전압이 흘렀을 때 퓨즈가 끊어지면서 전류의 흐름을 막는 거를 말하거든요. 퓨즈를 병렬로 연결하면 안 되지. 왜냐면 걔 끊어져도 나머지 다른 애 전류가 다 흘러야 되니까. 퓨즈는 이제 이렇게 직렬로 연결해야 됩니다. 직렬로. 얘가 끊어지면 얘도 차단이 되게. 화재 감지 장치나 장신용 전구도, 장신용 전구는 이제
한꺼번에 켰다 한꺼번에 꺼지고 이런 거는 직렬 연결해야 되는 거고요. 병렬 연결은 이제 멀티탭 이런 거 다 병렬 연결되어 있는 거고, 건물, 전기, 배선, 가로등에 뭐 하나가 나간다라고 다 꺼지면 안 되기 때문에 병렬 연결해야 되고, 자, 안전하게 전기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 기구를 동시에 연결하면 안 돼. 왜냐하면 이러면은 병렬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전류가 너무 많이 흘러요. 왜냐하면 저항이 줄어들어 가지고 전류가 너무 많이 흐릅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데 콘센트에 너무 많이 꽂아서 쓰지 마라. 왜냐하면 과전류가 흘러서 이제 불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죠. 여기는 다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서술형 좀 적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안 했으니까 이거 좀 해보세요. 자, 40쪽이랑 41쪽 41쪽 좀 해보십시오. 전기 회로에 전류가 흐를 때 전자의 이동 방향을 쓰시오.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한다. 그렇게 쓰면 되죠.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한다. 전기 회로에 전류가 흐르는 것을 물의 흐름과 비교했을 때 물의 높이차, 전기 회로에서는 전압에 해당합니다. 전압. 물의 높이차는 수압이랑 뭐 비슷한 건데 전압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봐봐, 500mA의 단자에 연결했대. 마이너스 단자를 500mA 단자에 연결했대. 여기를 읽으셔야 돼요. 여기를. 그러니까 이거는 200mA죠. 200mA. 일단 200mA 쓰고 봐봐요. 읽으실 줄 있으시죠? 15V에 연결하면 요거를 따라가야지. 여기를. 그러면 몇 볼트겠어요? 5, 6, 7, 8, 9, 10이니까 6V죠. 6V? 6V. 근데 이거 가지고 저항을 어떻게 아냐? ohm의 법칙을 써야죠. V는 IR. 근데 V는 6을 넣으면 되는데 I에 200을 넣으면 안 돼. 이거를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0.2A로 고치셔서 넣어야 돼. 0.2A. 그러니까 200mA는 이제 소수점 3개 왼쪽으로 이동해서 0.2A랑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전류에다가 0.2 곱하기 R 이렇게 쓰셔야 되고, 알겠어요? 그 다음에 R만 남기려면 5를 곱하면 되잖아요. 양변에. 그럼 R은 이제 35ohm이 되는 거예요. 35. 알겠어요? 이거 잘 적어 놓으시고. 근데 이것도 읽을 줄도 알아야 되고 ohm의 법칙 쓸 줄도 알아야 되는데, ohm의 법칙에 미리암페어 이런 거 암페어로 고쳐가지고 넣어야 돼. 그거 좀 잘 실수하지 마시고. 이거 읽을 줄 아시죠? 모르는 거 아니죠?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고. 됐어요? 할 수 있어요? 모르면 모른다고 해요. 안다고 하지 마세요. 아는 척 하지 마세요. 모른다고 하세요. 당장 다음 주에 수행이니까. 자, 전류 전압 그런 그래프인데, 봐봐. 이렇게 써봐봐. V는 IR이야. 그러면은 R은 뭐지? R은? I분의 V죠. I분의 V. 근데 이런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지금 뭐지? 기울기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기울기잖아요. 그럼 X는 전압이고 Y는 전류잖아. 그럼 지금 기울기가 전압분의 전류야. 얘가 지금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근데 저항이 지금 I분의 V잖아요. 근데 이거는 V분의 I잖아. 그래서 이거는 이때 요 기울기는 저항의 역수관계에 있는 거예요. 알 것 같아? 모를 것 같아? 그래서 기울기가 큰 애가 저항이 큰 게 아니야. 여기서는. 그러니까 기울기가 크면은 저항이 작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기울기는 V분의 I인데 R은 I분의 V잖아. 그러니까 V분의 I는 R분의 1이 되잖아. 역수관계 있잖아, 역수관계. 그래서 저항이 가장 큰 것 고르라고 돼 있는데 쓰세요. 기울기가 가장 작은 철이 저항이 가장 크다.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자, 5번에 잘 봐요. 이 직렬 연결되어 있으면 전체 저항은 직렬 연결되어 있으면 더해줘야 돼. 1옴이랑 2옴을 더해줘야 돼. 3옴이야, 3옴. 전체 저항. 왜냐면 직렬 연결되어 있으면 길이가 길어지니까 저항이 증가하거든요. 근데 전압은 12V죠? 12V야, 그쵸? 그러면은 이제 전체 전류는 R분의 V고 R은 3이고 V는 10이잖아. 그러면 4A의 전류가 흐르는 거야.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4A의 전류가 흐릅니다. 그러면 잘 봐. 여기서 전류가 나와서 여기 4A 흐르고 얘도 4A 흐르는 거예요. 이게 직렬 연결하면은 전류가 똑같아, 전류가. 그럼 여기에는 몇 볼트가 걸리겠어요? V는 IR인데 I는 4고 R은 2잖아. 여기 몇 볼트야? 8V. 어? 이렇게 표시해, 이렇게. 여기는 몇 볼트 걸리겠어요? 4죠, 4. 그쵸?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더하면 12V 나와야 돼. 알겠어요? 그래서 1옴에 걸리는 전압은 4V고 2옴짜리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8V예요. 근데 이거는 내가 설명하려고 좀 길게 한 거고, 직렬 연결에서는 저항에 비례해서 전압이 나누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1대2의 비율로 12V를 나누는 거예요. 1대2의 비율을 나누는 거니까 4V, 8V 이렇게 나누면 되잖아. 그러면은 더하면 10이고 비율은 1대2잖아요. 응? 알겠습니까? 전압 B만 물어봤구나. 그러면 더 쉽지. 전압 B만 물어봤으니까 뭐 이건 답은 이렇게 쓰면 되네. 답은 그냥 1대2 쓰면 돼. A, B 표시가 안 돼 있군요. 여기 A로 하고 여기 B로 할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더 쉽지. 내가 이제 설명하려고 이렇게 한 거고, A 대비 직렬 연결에서는 저항에 비례해서 전압이 결정되는 거. 1대2. 1대2. 비율이 1대2다. 그리고
전기기구에 과도하게 센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퓨즈를 사용하는데, 퓨즈는 전기회로에 어떤 방법으로 연결해야 하냐? 직렬 연결해야죠. 직렬 연결. 병렬 연결하면 소용이 없지. 왜냐면 퓨즈가 끊어져도 다른 데 다 전류가 흐르는 거니까. 이거는 단답형이니까 직렬 연결한다 쓰면 됩니다. 퓨즈 직렬 연결해서 써야지 퓨즈가 끊어져서 전기가 차단이 되는 거예요. 요즘은 퓨즈를 잘 안 쓰고 뭐 두꺼비 집이라고 있어. 집에 현관 앞에 들어가면 두꺼비 집이 있는데 그게 똑 떨어져요. 전류가 너무 많이 흐르면. 그래서 불이 나가죠. 근데 그 원인을 제거하고 다시 올리면은 불이 또 들어옵니다. 자, 전기 저항이 발생하는 까닭을 서술하시오. 원자가 전자의 이동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면 되죠. 원자가 전자의 이동을 방해합니다. 방해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같은 물질인 경우 도선의 길이와 단면적의 변화에 따라 전기 저항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서술하시오. 길이가 길어지면 저항은 커지는 거야. 저항은 커지고 단면적이 이게 그냥 커진다만 있네. 작아진다는 없네. 그럼 단면적이 작아지면 이게 좁아지는 거죠. 그러면 저항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가 길면 전자가 지나가기 힘든 거고, 좁으면은 전자가 지나가기 힘든 거예요. 넓으면 전자가 지나가기 쉬운 거예요. 저항은 단면적에는 반비례하고 길이에는 비례하는 거다. 저항은. 다음에 동일한 전구 두 개를 전기회로에 병렬로 연결하였다. A 부분이 끊어지면 남은 전구의 밝기는 어떻게 되는가? 이게 끊어져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전구는 병렬 연결되어있지. 지금 병렬 연결되어 있으므로 A 부분이 끊어져도 남은 전구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가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전압이 똑같거든요. 여기 남은 전구에 걸리는 전압이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서 밝기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 끊어져도 똑같아. 여기 전기 요거 하나 끊어도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끊어볼게. 아무런 영향이 없잖아요. 다 따로따로 쓸 수 있어요. 이 병렬 연결의 장점이죠. 전류랑 전압이 똑같아요. 이거 끊어져도 상관없다. 자, 가정에서 한 콘센트의 여러 전기 기구를 동시에 많이 연결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까닭을 서술하시오. 그러니까 병렬 연결되어 있거든요. 전기 배선이 병렬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기 배선이 병렬 연결되어 있어서, 근데 이런 거 병렬 연결은 많이 연결하면은 저항이 오히려 줄어들어요. 막 이렇게 있으면 막 한 100개 있으면 전기가 안 통할 것 같지만 더 잘 통해. 가는 길이 많아지니까. 그러면 전기가 너무 많이 흐르니까
열이 발생해서 얘가 불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전기 기구를 연결할수록 저항이 작아집니다. 전체 저항이 작아지고 전체 전류가 많이 흘러요. 전체 전류가 많이 흘러서 그러다 보면 열이 발생해서 화재가 생기는 거, 화재 발생이 되는 거예요.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했었지요. 잠깐만 쉬었다가 이거 하겠습니다. 자, 이거 또 해보세요. 11번부터 15번까지 한번 풀어보시고 이거 한번 써보십시오. 자, 13번까지만 한 다음에 또 여러분이 좀 해보고 이렇게 할게요. 요거는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 여기는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쵸? 이거는 전류가 흐르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한쪽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는 거니까 전류가 흐르고 있는 도선은 나고요. 전자가 일정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도선 속에 전자가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에서 플러스 극을 연결된 부분을 써라. 얘는 뭐 연결이 안 된 거니까 AB는. 근데 여기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전자가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D가 플러스 극에 연결되어 있는 거고, 그 까닭을 서술하시오. 전류가 흐를 때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흐르죠. 플러스 극으로 흐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D가 플러스 극에 연결된 거죠. 하시면 되고, 됐나요? 그 다음에 12번 같은 거를 이제 읽어서 풀어야죠. 자, 500mA의 도선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끝에 500mA에서 읽으려고 봤더니 지금 요렇게 안 하고 요렇게 갔네. 그치? 그거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를 잘못 연결한 거예요. 그래서 전류의 마이너스 단자와 플러스 단자를 반대로 연결해야 됩니다. 전류의 마이너스 단자와 플러스 단자에 연결된 전선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연결된 전선을 반대로 바꾸어 연결한다. 만약에 이게 너무 이렇게 많이 갔다. 그러면 이제 500mA가 한계를 넘어서는 거니까 마이너스 단자 연결된 전선을 5A에만 연결하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거꾸로 간 거기 때문에 요 전선 두 개를 바꿔 달아야 됩니다. 이해하시죠? 자, 근데 연필심도 전기가 통하긴 통해요.
근데 전류가 제일 많이 흐르는 애가 저항이 가장 큰 거로 되어 있구나. 전류가 제일 조금 흐르는 애가 저항이 가장 큰 거죠. C. 이거는 저항이 클수록 전류가 조금 흐르기 때문이다. 쓰시면 되고, A에서 T 중 길이가 가장 긴 연필심을 골라라. 근데 지금 읽어보셔야 되는 게 이제 단면적이 같다라고 돼요. 단면적이 같다. 그러면은 여기서도 저항이 가장 큰 게 C네. 여기서 단면적이 같을 때 저항의 길이가 길수록 저항이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야겠네요. 단면적이 같을 때 길이가 길수록 저항이 크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 재질도 같습니다. 단면적과 재질이 같을 때라고 해요. 단면적과 재질이 같을 때. 단면적과 재질이 같을 때 길이가 길수록 저항이 크기 때문이다. 하시면 되고, 14, 15번은 좀 해보시고요. 한번 일단은 한번 해보시고, 틀릴 수도 있지만 한번 해보시고. 그림같이 저항 연결하고 12V의 전압을 걸어주었더니 0.2A의 전류가 흘렀다. 네, 이 직렬 연결에서는 여기 다 0.2A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전압이 얼마 걸리겠어요? V는 IR인데. V는 IR 20 곱하기 0.2. 그러면 4V 걸리겠죠? 맞죠? 일단 이거 쓰라고 돼 있잖아요. 25매 걸리는 전압은 0점이 흐르면 여기 0점이 흐른다는 거 아셔야 돼요. 저항이. 그래서 V는 IR 0.2 곱하기 20 4V. 그러면 여기에는 몇 볼트가 걸리겠어요? 12V를 나눠 가져야 돼. 그러면 여기는 얼마 걸리겠어요? 8V지 8V. 12V 중에 4V 빼고 8V 여기 걸리는 거죠. 그러면은 저항 알 수 있지. 왜냐면 V는 IR이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V는 IR을 채워 나가셔야 돼. V는 IR을. V가 8이고 I는 0.2고 R은 모르니까 냅두시고, 그러면 R은 이제 45옴이네. 45옴.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알겠어요? 밑에 있는 건 이제 15번은 이제 병렬 연결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직렬 연결에서는 전류가 같은 거고요. 병렬 연결에서는 전압이 같은 거야. 그리고 직류, 병합 외우세요. 직렬 연결에서는 전류가 같은 거고, 병렬 연결에서는 전압이 같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병렬 연결이니까 뭐가 같아야 돼? 전압이 같아야 돼. 전압이. 그럼 여기에 몇 볼트예요? 몇 볼트? 12V. 여기에 몇 볼트? 여긴 12V. 이건 똑같이 걸리는 겁니다. 이걸 6V 6V 나눠 갖는 게 아니라 그냥 12V 12V고, 여기 한번 풀어보세요. 이제 여기 12V 여기 12V 걸리니까 이거 풀어보십시오. 자, 봐봐요. 여기 12V, 12V야. 그럼 여기 전류 구할 수 있어. 3옴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V는 IR 쓰는 거 무조건 V는 IR. V는 IR.
V가 10이고 I를 모르겠고 R은 3이야. 그럼 I는 4지 4. 그러면 이제 6옴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도 구할 수 있어요. 6옴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V는 IR이에요. V는 IR. 12는 I 곱하기 6. 그럼 I는 2지. 그래서 3옴에는 4A고 6옴에는 2A니까 그 B를 쓰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2대1인 거지. 2대1. 이해하실까요? 근데 이렇게 해도 되고, 전압이 같을 때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저항이 1대2잖아요. 그쵸? 그럼 전류는 2대1로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써봐봐. 전압이 같을 때 전류는 저항의 크기에 반비례하므로 저항은 1대2잖아. 1대2. 그럼 반비례 관계니까 2대1이죠. 2대1이다. 이거는 이제 여기 계산을 했으니까 3옴에 흐르는 저항의 크기를 계산했으니까 6옴 계산한 다음에 B를 해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한 거고. 그럼 3옴의 저항을 하나 더 연결하면 3옴 이내를 하나 더 연결하면 돼. 3옴 이내를 여기 하나 더 연결하는 거죠. 이렇게 병렬로 연결하는 거니까. 세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변하느냐? 전류의 세기는 증가하는 거죠. 전체 전류의 세기는 증가한다. 근데 그 까닭을 써야 되니까 저항을 병렬로 연결하면 전체 저항이 감소하여 전류가 더 많이 흐른다. 저항을 병렬로 연결했을 때는 전체 저항이 감소해서 전류가 더 많이 흐른다. 알 것 같나요? 서술형 프린트로 몇 개 더 연습할게요. 요거 해봅시다. 자, 요거 좀 풀어봐 주세요. 이것도 한번 풀어봐 주시고 자꾸 써보십시오. 한번 써보시고요. 문제 몇 개 좀 같이 할게요. 또 앞에는 좀 적어보시고, 이거 답안지 봐도 돼. 서술형은 특히 답안지 보고 공부하는 게 나아요. 답안지처럼 작성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뒤에 답안지 첨부해놨으니까 답안지 보고 작성하셔도 됩니다. 연습을 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 여기 실전 문제에서 조금 몇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14번 볼게요. 14번. 자, 이게 마이너스 단자 500mA 단자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를 500mA에서 이렇게 따라가셔야 돼. 얘가 300mA라는 거, 300mA. 그러면 이제 전류를 300을 쓰면 안 되고 0.3A라고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5V 단자 연결되어 있으면 여기 15V 있잖아. 15V. 여기 있는 눈금을 읽으셔야 하는데, 여기가 10 다음에 15인데 여기 지금 두 칸씩 하면 될 것 같은데 11, 12, 13, 14, 15. 그러니까 두 칸씩 읽으면 되니까 요거는 12죠. 12.
그러면 이제 얘가 V는 이제 12V입니다. 12V. 그럼 이제 저항 구하라 이거잖아, 저항. V는 IR에서 V가 12고 I는 0.3이고요. R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이거 10분의 3이니까 3분의 10을 역수치해서 곱하면 R은 12에다가 이거 10분의 3이잖아요. 그럼 3분의 10 곱하면 되잖아. 그럼 이제 45미 되는 거예요. 45.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 아시겠어요? 네. 자, 이렇게 요거 이제 잘 읽으시고 300mA 넣으면 안 되고요. 0.3A로 고쳐서 V는 IR 써가지고 계산하시면 되고, 약간 좀 개념적인 거는 그냥 모범답안 보고 쓰세요. 자, 16번에 저항의 크기가 가장 큰 것을 골라라. 이게 저항이 단면적에는 반비례하고 길이에는 비례하거든요. 그럼 이거를 이 식에 맞춰서 쓰는 거야. 단면적분의 길이를 쓰는 거야. 단면적분의 길이. 단면적분의 길이고 얘는 단면적분의 길이고 얘가 제일 크긴 하겠다. 단면적분의 길이, 이거 6이죠 6. 요거는 단면적분의 길이, 요것도 단면적분의 길이. 그럼 이제 숫자가 제일 큰 게 저항이 가장 크죠. 그래서 이제 딕을 고르시면 되고, 이유는 이제 길이가 길고 단면적이 작을수록 저항이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면 되죠. 길이가 길고 단면적이 작을수록 저항이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죠. 알 것 같습니까? 그 다음에 17번에 앞에 있는 것도 하시는데 그냥 답안지 보고 그렇게 공부하세요. 자, 어떤 니크롬선에 걸리는 전압에 따른 전류의 세기를 나타낸 것이다. 그럼 요게 요 기울기가 뜻하는 바가 있어요. 지금 기울기는 V분의 I야. 이 기울기가 지금 V분의 I잖아요. 전압분의 전류. 근데 또 미리암페어로 되어 있구나. 근데 V는 IR에서 R은 I분의 V예요. I분의 V. 그러니까 지금 이 저항의 역수입니다. 기울기가. 그러긴 한데 아무튼 요 하나의 어느 점이든 하나 찍어서 V는 IR에 집어넣어서 저항을 계산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3V, 요게 좀 더 쉬울 것 같아서 요걸로 할게. 그냥 3V에 요거는 0.03A로 고치셔야 됩니다. 이 미리암페어이기 때문에 0.03 곱하기 R. 그럼 R은 100이겠네. 100옴이겠네. 100옴. 근데 여기서 구해도 그렇고 여기서 구해도 그래요. 똑같아요. 여기서 구해도 4.5는 0.045 곱하기 R. 똑같이 100 곱해야지 4.5 나오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에서 한 점을 찍어서 V는 IR 식에 집어넣으면 저항이 구해지는 거야. 알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저항의 크기를 구하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0.5A 흐를 때 4V다. 그럼 V는 IR에다 집어넣는 거야. V는 I, R. 근데 R을 좀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RA라고 이렇게 쓰는 거지. 그러면 RA는 A의 저항은 8옴이지, 8옴. 이해하시죠? 여기도 V는 IR, V가 2I, I가 0.5고, R는 2 곱하면 되니까 4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A와 B중 길이가 더 긴 도선은 저항이 클수록 길이가 긴 거지. 왜냐면 이제 뭐 단면적 같다 뭐 이렇게 써 있을 거야. 그러니까 길이가 여기 뭐 길이를 제외한 모든 조건 동일하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길이가 더 긴 도선은 A죠. A. 왜냐면 이제 길이가 길수록 저항이 크기 때문에 쓰면 되죠.
다음에 19번에도 전압과 전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봐봐, 전압이 증가하면 전류도 증가하는 거지. 이렇게 증가하잖아. 증가. 뭐 이것도 증가하고 이것도 증가하니까 전압과 전류 사이에는 비례관계가 있는 거죠. 비례관계가 있습니다. 자, 서로 다른 니크롬선 A에서 C 중 저항의 크기가 가장 큰 것은, 골라도 되는데, 자, 같은 전압에서 전류가 제일 조금 흐르는 애가 저항이 큰 거지. C인데, 전압이 같을 때 저항이 클수록 전류가 조금 흐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물론 계산해도 돼요. 계산해가지고 해도 되는데, 전압이 같을 때 전류가 제일 조금 흐르는 얘가 저항이 제일 큰 거지. 알겠어요? 전압이 일정할 때 저항과 전류와의 관계를 그래프로 그리시오. 자, 그리라고 되어 있네. 이거는 V는 IR에서 얘가 일정하려면 둘은 반비례 관계 있어야 돼. 반비례 관계. 얘가 커지면 얘가 작아져야지, 곱하면 일정해지지. 그래서 봐봐, 저항이랑 그래프 그리라고 되어 있으니까 전류는 요렇게 그려야 돼. 이렇게 반비례 관계. 요런 게 반비례 관계 그래프죠. 그 다음에 20번에 다음 그래프는 길이와 굵기, 모양은 동일하지만 재질이 다른 금속 저항 A에서 C의 전압과 전류값을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물음에 답하여라. 자, 저항값이 가장 큰 거. 자, 전압이 같을 때 전류가 제일 조금 흐르는 애. 얘 제일 조금 흐르는 거잖아. A지, A. 왜냐면 전압이 같을 때 전류가, 이 그래프 읽을 줄 아시죠? 전압이 같을 때 얘는 전류가 요만큼을 넣고 얘는 요만큼을 넣고 얘는 요만큼을 넣은 거잖아. 전류가 가장 조금 흐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만약 금속 A의 저항이 10ohm이고 이 저항의 전류가 0.5A가 흐르면, 그러려면 전압을 몇 볼트를 가해줘야 되는 거야. 뭐 그냥 V는 IR 쓰는 거야. 항상 V는 IR, V는 모르겠고 I는 0.5A 흘러야 되고 R은 10ohm이야. 그러면은 5V의 전압이 흘러야지. V는 IR 쓰고 거기 나와있는 숫자 넣으면 돼요. V가 전압이고 I가 전류고 R이 저항이죠. 이것도 모르는 친구도 있는데 이게 전압이고 I는 전류고 전류, R은 저항이야. 여기 문제 나온 거 집어넣으면 되죠. 1차 방정식 풀면 되는 거다. 별거 아닌데 이제 많이 문제를 안 풀어보니까 이제 막 무서워서 못 풀고 이런 거거든요. 잘 모른다기보다도 해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못 푸는 거거든요. 23번 해볼게요. 12V에 4A 흐른다. 저항. 여기 어떻게 해야 돼? V는 IR에 무조건 넣는 거야. V가 12, I는 4, R 몰라. R은 3ohm. 근데 비회로에서는 이 저항이랑 같은 저항을 병렬 연결할 때 이렇게 써 있는 거잖아. 얘가 3ohm짜리 두 개를 연결한 거야. 이렇게 3ohm짜리 두 개를. 그래서 전체 저항은 똑같은 거 두 개 연결하면 길이 2배로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길이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단면적이 2배로 늘어나는 거죠. 그럼 전체 저항은 3ohm의 절반이 돼요. 단면적이 2배가 됐으니까. 그러면 1.5ohm이고
전체 전류는 V는 IR 쓰는 거 V는 IR. V는 IR. R은 1.5, 2분의 3. 그럼 I는 3분의 역수치해서 이제 곱하면 되잖아요. 8A가 전체 전류가 되지. 전체 전류. 그럼 잘 봐라. 이게 저항이 늘어나가지고 전류가 8A 흐르게 됐습니다. 아까 전엔 4A 흘렀는데. 잘 봐봐. 얘가 일로 와가지고 4A, 4A 이렇게 나눠가는 거야. 나눠가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 하나 연결한 거나 두 개 연결한 거나 다 똑같아요. 왜냐면 여기도 12V에 4A 흐르는 거였고, 여기도 12V에 4A 흐르는 거고, 12V에 4A 흐르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병렬 연결해도 하나 연결하나 두 개 연결하나 똑같아.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밝기도 뭐 변하는 게 아니죠.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간단히 알려주면, 얘는 이걸 연결한다라고 해서 얘가 어두워지고 그러는 게 아니니까 처음이랑 똑같아. 얘는 C랑 D는 똑같고, 근데 직렬 연결하면은 자꾸 연결할수록 저항이 커지니까 전류가 조금 흐르고 전압도 나눠 가지게 돼요. 나눠 가지게 돼. 원래 전압은. 그러니까 얘가 어두워져. 직렬 연결하면 어두워집니다. 얘네가 더 커야 되고, A나 B는 이제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직렬 연결하면 자꾸 어두워지고요. 전구를. 병렬 연결은 연결해도 똑같아요. 처음이랑. 그러니까 얘네보단 밝은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가와 같은 방법으로 저항 연결할 경우 저항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전체 회로의 저항은 증가하고, 전체 저항은 증가하고, 전체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감소하지. 감소. 그래서 나에서 전구 D를 연결 끊으면 C의 밝기가 어떻게 변하나? 변화 없다라는 게 변화가 없다. 변화 없다. 병렬 연결해서 이거 하나 끊어도 똑같아. 하나 연결하나 두 개 연결하나 세 개 연결하나 각각의 밝기는 똑같아. 근데 이렇게 많이 연결하면 전체적인 밝기는 밝아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직렬 연결은 어두워지는 겁니다. 잠깐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